네, 반갑습니다. 고원입니다. 오늘은 뉴욕 증시 분석 드리도록 하고요. 영상 시청하시기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도움 되고 있습니다. 자, 전날 증시는 어느 정도 좀 횡보 마감했습니다. 장 초반에 고용이 좋다라는 이슈로 상승이 나왔다가 결국 금리 인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좀 하락이 나왔고요. 실제로 이런 것을 좀 반증하듯 실제로 증시 같은 경우에 강하게 풋옵션이 좀 유입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4월 17일 그리고 2월 13일, 2월 20일 자 대부분 풋옵션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목표하는 가격대도 660불부터 해서 좀 밑으로 강하게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은 시장이 지금 다음 주까지 그리고 그 앞으로도 하락을 좀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라고 하면은 실제로 어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줄어든 것 때문에 그래요. 사실 어제 고용지표 발표 전까지만 해도 4월달 금리 인하 기대감이 거의 절반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금리 동결이 대략 20% 이상 추가로 상승하면서 어제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구나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증시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높아져야 된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시장입니다. 자, 그러면은 과연 어떻게 될 때 증시가 하락할까라고 궁금하실 텐데 지금 간단하게 그렇게 보시면은 700포인트대에 코럴이 형성되어 있고요. 반대로 690포인트대에 푸덜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690포인트를 이탈하게 되면은 단기적으로 하락이 좀 더 가속화된다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어제 종가를 691포인트로 마감한 SM 실제로 690포인트를 이탈했을 때 다이렉트로 670포인트까지 좀 강하게 하락세가 나올 수 있겠구나. 즉 690포인트를 이탈하면은 최소한 1대에서 대하락은 한 번 더 나올 수 있겠구나 라는 것이 유추가 된다라는 거에서 이것은 그러면은 박스권을 가둬놓고 움직이고 있는 현 증시 대비해서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더 밑으로 밀리겠구나 라고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670포인트 때는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가 있어요. 무엇이냐? CTA 매도 포지션을 보셔야 되는데 CTA 매도 포지션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제로 향후 이번 주에 매도 대부분 매도한다고 나와 있고 향후 1개월이 문제인데 실제로 하락장이 지속될 경우 매도세가 엄청나게 높아요. 특히 CTA 모델상 6,707포인트를 하회할 경우 즉 SM 기준에서 6,707포인트를 하회할 경우 매도가 강하게 나올 수 있다라고 우려할 수 있다라는 점인데 SPY 기준에서는 670포인트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옵션 기준에서 6포인트를 이탈하면은 하락이 나올 수 있는데 이 하락이 좀 더 강하게 나오면서 670포인트까지 이탈할 경우 밑으로 정말 강하게 쏟아질 수 있구나. 그럼 우리가 꼭 필수적으로 봐야 되는 것이 첫 번째 690포인트, 두 번째 670포인트구나 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굳이 옵션이 아니라 차트상으로도 보더라도 670포인트를 이탈하게 된다면 실제로 25년도 12월경에 마지막으로 지지받았던 지지라인을 이탈하고 밑으로 한 번 더 하락이 나오면서 650포인트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결국 여기까지 하락이 나오면은 CTA에서 계속적으로 기계적인 매도세를 잡을 거고 그러면은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67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한 번 더 하락이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은 정말 중요한 것이 670포인트겠구나라고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온다는 것은 언제부터? 25년도 12월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지금 U자로 만들어가고 있는 구간이잖아요. 이 구간에서 위로 치고 올라가야지만 되는데 반대로 상승이 나오지 못하고 7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할 경우 밑으로 이렇게 하락이 나오면은 결국 어떤 모습이 나오죠? 하나의 컵 모양을 엎어놓은 게 나오죠. 그러면은 반대로 여기서 반대로 반발 매수가 이렇게 들어오면은 엎어진 컵앤핸들 패턴이 나오면서 밑으로 빠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패턴이 나올 때에도 670포인트를 지지받고 단기 반등이 나와도 670포인트 돌파하지 못하면은 650포인트 이탈하면서 결국 밑으로 한 번 더 밀어낼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면은 실제로 지금 25년도 4월부터 26년도 2월까지의 이 상승 하나의 상승 하나 파동으로 보았을 때 조정이 나오면은 지금 구간에서 0.236까지 조정이 나와도 640포인트 그리고 그보다 밑에 있는 0.382까지 그리고 25년도 2월 고점까지 조정이 나와도 실제로 616포인트까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조정은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의 상승이 더 나올 수 있다면 실제로 여기까지 실제로 조정이 나올 수 있겠는데? 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의 상승 파동이 종결되었다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하나의 상승 파동이 더
더 이루어지면서 계속해서 S&P 500이 뭐 900포인트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눌렀다 가는 게 조금 더 깔끔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고. 자, S&P 조금 더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또 숙제가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흔히 하락 다이버전스라고 하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자,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MACD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오던 시기들이 있어요. 근데 이 MACD가 하락이 나올 때 RS 하락이 나올 경우 그럼 증시는 어땠냐 거예요. 근데 실제로 24년도 12월에서 11월 경에는 증시가 상승하고 횡보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상승과 횡보를 진행했던 나스닥, S&P 그리고 지금 구간에서 동일하게 MACD 하락, RS 하락하고 있는 이런 구조적인 하락 다이버전스 구간에서 증시는 상승 중. 보이실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구간들도 있어요. 실제로 이런 구간도 증시가 상승이 나왔지만 반대로 MACD 같은 경우나 RSI 같은 경우가 하락 다이버전스를 가져갔을 때 반대로 조정들이 나왔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해석해 볼 수 있다면 이게 증시가 오른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면 안 되는구나라는 게 충분히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에서도 하락 다이버전스가 나오면은 정말 큰일 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이 앞선 패턴과 동일하게 25년도 1월달 패턴과 동일하게 증시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670포인트를 절대 이탈하면 안 되겠구나 까지만 우리가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면서 증시를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것은 중장기적인 시황이고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궁금하실 텐데 단기적으로는 아직 저는 좀 더 상승한다라고 보고 있어요. 무슨 소리냐면은 아직 반도체 섹터 기준으로 조금 더 상승들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대형주, 기술주 기준으로 상승이 조금 더 나와야 된다라고는 보고 있단 말이에요. 자, AMD 기준으로 보시더라도 AMD가 지금 170불에서 대략 200불 사이에 이 갭 상승이 하나 존재하고요. 그리고 직전에 215불에서 230불 사이에 갭 하락이 존재해요. 그러면은 결국 이 갭을 메꾸는 상승도 출현할 거고 이 갭을 메꾸는 하락도 출현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구간에서 밑으로 푹 빠지는 것보다는 단기 반등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전날 종가 213불 대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이 바닥을 지지받으러 갈 가능성 높아요. 195불에서 200불 정도까지 지지받으러 갈 가능성 높지만 이 구간에서 지지 만든 다음에 반등이 나오면서 20불에서 230불까지 도달할 가능성이 높다. AMD 이렇게 해석할 수 있고요. 최대 상승이 나온다면 260불까지도 상승이 나올 수 있고 이후로 우리가 이렇게 보면은 첫 번째 고점, 두 번째 고점, 세 번째 고점을 만들고 밑으로 빠지는 그림이 나오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우리가 하락 추세를 그려가면서 밑으로 빠지면서 갭을 메꾼 하락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라는 걸 제가 직전에 이 구간에서 대략 뭐 1월 27일, 28일에 뭐라 했었냐면은 컵앤 핸들 패턴으로 위로 올라가지 않으니까 이렇게 해석하지 말자라고 했어요. 실제로 바로 개파락에서 밀려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구간에서 AMD 매수 타점을 놓으면서 와 올라가자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매수를 기다렸다가 이런 밑에서 지금 매수 타점을 잡자라고 매수를 잡으면은 실제로 손실이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수익으로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AMD 이렇게 보시면서 195불에서 200불까지 다시 한 번 더 눌림이 출현하면은 매수 타점을 잡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목표가 가져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오라클이에요. 자, 오라클 같은 경우도 지금 구간에서 실제로 157불을 마지막으로 지지받고 끝났는데 이 종목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는 눌림이 와도 돼요. 140불까지 눌림이 와도 문제없거든요. 근데 140불까지 눌림이 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단기적으로 바닥을 만들고 이런 식의 패턴을 만든 다음에 반등이 나와줄 거예요. 그러면은 오라클 기준에서도 170불에서 180불까지는 반등이 나온 다음에 끝날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면서 오라클도 같이 올라가는 즉 반도체 섹터 내로의 상승세가 이루어질 수 있는 구간이 존재하구나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라클은 최대 10불까지도 지금 갭하락이 열려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갭을 메꾸러 올지 안 올지 한 번 더 지켜볼 예정이긴 하고요. 1차 목표가 170불, 2차 목표가 180불 정도를 단기적으로 예상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자, 세 번째 엔비디아 같이 좀 봐드릴게요. 엔비디아는 지금 이 194불에서 195불 이 고점을 돌파하지 못하고 있는데 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다시 한 번 더 강하게 눌리면서 뭐 170불 아래로 밀린다라고 해석하지는 않고 여기서 183불 구간 즉 이 구름대 하단을 지지받고 실제로 엔비디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하나의 박스권이라고 해석을 한다면은 박스권 중심부를 그었을 때 박스권 중심부 상단에 존재하는 즉 박스권 중심부 이하로 이탈하지 않는 불 초반을 지지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횡보가 나오다가 지지를 받고 반등이 나오면서 200불에서 불 정도 도달하고요. 직전에 이 더블탑 패턴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뒤로 밀어내는 이런 패턴을 좀 충분히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대형주 위주, 기술주 위주의 상승이 남아있구나라고 우리가 충분히 해석할 수 있고, 이것은 과거에 엔비디아가 마지막까지 상승세를 준 다음에 하락세가 나왔던 것과 동일한 패턴이라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엔비디아나 대형주 위주로 상승세가 마지막으로 전고점까지 나와요. 무슨 소리냐면은 25년 10월에도 그랬어요. 밀리고 나서 엔비디아가 상승이 나올 때에는 전고점을 돌파하고 신고가를 달리거나,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보시면은 25년도 2월에서 20일까지 실제로 거의 전고점에 육박하게 도달한 다음에 강하게 밀려버리잖아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결국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오더라도 대형주들은 상승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결국 마지막으로 대형주 위주의, 그리고 기술주 위주의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 위주로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시기에 과연 중소형주의 대장주라고 볼 수 있는 아이온큐는 어땠냐라고 하면은, 아이온큐도 25년도 10월달 경기에 반등은 강하게 나왔어요. 근데 이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막 전고점 돌파하면서 신고가를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등은 저점 대비해서 20% 이상의 강한 반등은 나왔지만, 하지만 고점에 올려있는 분들 입장에서는 손실이 마이너스 30%에서 마이너스 줄어든 다음에 이후로 더 강하게 밀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런 것을 유추하자면은, 우리가 물려도 이제는 대형주에 물려야 될 때가 됐구나라고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2월 달에도 동일하다라는 거예요. 아까 2월 달에도 엔비디아는 밑에서 실제로 거의 종고점에 육박할 정도로 상승이 나왔지만, 엔비디아는 밑에서 동일하게 20% 상승이 나왔지만 종고점을 돌파하는 신고가가 아니라 그 뒤에 밀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동일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대형주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되는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될 거예요. 자, 아이온큐를 킨 김에 아이온큐 양자 섹터를 분석드리자면은, 아이온큐는 직전에 이 저점 대비해서 30%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제로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긴 해요. 어제 조정이 단기적으로 나왔지만 21선 사실 맞고 밀리는 거는 일상적인 단기 조정이고요. 추가적으로 아이온큐 같은 경우는 1시간봉 기준으로 확대해서 보자면은 밑에 이렇게 갭상승 띄워놓고 끝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단기적으로는 이 조정이 눌릴 때 30불에서 32불까지도 한번 줘도 무방해요. 결국 이렇게 눌리고 V자 반등 나오면서, 그리고 38불에서 40불까지는 한번 무난하게 상승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자, 이것은 양자 섹터뿐만이 아니라 리게티 컴퓨팅 그리고 디에이브 퀀텀 모두 동일한 패턴으로 현재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 종목들이 조금 더 눌린다고 해서 곡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약간의 하락이 더 나오더라도 괜찮구나, 그리고 어차피 반등하면서 상승하고 우리가 기다리는 목표가 구간까지는 출현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모든 목표가들이 무엇이냐면은, 디에이브 퀀텀도 실제로 빗각 추세 가지고 있는 상단이고요. 그리고 리게티 컴퓨팅도 빗각 추세 상단이고, 아이온큐도 동일하게 이 빗각 추세 상단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모두 다 30%대 상승들이 열려 있고 빗각 추세 상단인데, 이 구간을 돌파하면은 한 번 더 상승이 나올 수 있겠구나도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38불에서 전량 매도가 아니라, 돌파하는 흐름에 따라서 장대 양봉 들어오고 막 갭상승 나오고 이러면은 당연히 또 끌고 올라가면서 목표가 상향 조정한다.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팔란티어입니다.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좀 흐름이 약하죠. 약한 이유가 사실 어쩔 수가 없이, 팔란티어 같은 경우는 이미 추세를 좀 강하게 이탈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팔란티어는 본인이 지지받았어야 되는 150불을 이미 이탈한 상태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반등이 나와도 이 150불을 한번 도달한 다음에 돌파하지 못하고 밀릴 때 100불에서 110불까지 하갈 가능성이 너무 높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최대 상승은 150불에서 155불까지 열려 있지만,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할 경우 지금 위에서 내려오는 11선 얻어맞고 반대로 이 상승 하락 추세 상단 돌파하지 못하면서 결국 잘해야 150불 정도 맞은 다음에 하락으로 진행될 가능성 너무나도 높다라는 그런 팔란티어 목표가는 100불에서 110불을 우리가 열어놓고 대응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오늘 본장에서 실시간으로 135불을 이탈할 경우 결국 추세를 이탈하고 반등이 제한적으로 나온 다음에, 그리고 100불에서 불 하락하는 것이 더 유력하기 때문에, 이런 것 우리가 보면서 팔란티어는 실제로 이미 상승이 어느 정도 크게 종결됐구나라고 해석을 해야 돼요. 팔란티어는 무리하게 지금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돌파를 할 거면은 최소한
150불을 돌파한 상태에서 우리가 매수타점을 잡던지 아니면 다시 100불까지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매수타점을 잡던지 둘 중에 하나를 고민해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자, 반도체 섹터 중에서 XXL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될까요? 하실 것 같은데 이 종목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뭐 월봉, 주봉 기준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역대급 과열권이라는 거예요. RSI를 조금만 보셔도 실제로 이 종목이 XX가 RXI 기준으로 고점 영역에 도달했을 때 직전에 모두 다 이 조정으로 진입했던 것을 첫 번째로 해석해보자라는 거예요. 20년도 10월부터 22년 1년도 10월까지는 하락이 안 나왔잖아요 라고 할 텐데 이때는 어떤 게 있었죠? 실제로 연준이 거의 제로금리까지 시킬 정도로 코로나 시기에 어마어마하게 유동성이 들어왔다는 시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과 이때를 같이 비교하기에는 사실 쉽지 않다라고 첫 번째로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번째 계속 말씀드리지만 월봉이든 일봉이든 단 한 번도 캔들이 이 볼린저 밴드 상단을 강하게 뚫고 돌파한 다음에 계속해서 랠리가 달렸던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 아무리 상승장들이었어도 실제로 이렇게 볼린저 밴드 상단을 돌파하고 나면은 이후로 밀렸다라는 거예요. 지금 볼린저 밴드 상단 강하게 맞고 나서 이 종목 밑으로 결국 빠지는 게 더 빠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더 올라가더라도 2월달 내로 더 올라가는 것은 결국 3월달에 더 강한 하락을 야기할 수밖에 없는 패턴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은 우리가 주봉으로 봐도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어서 이미 주봉 기준에서 RSI가 100까지 올라온 종목을 왜 여기서 매수 타점을 잡고 올라가자 외치고 있어야 되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직전에 모두 이렇게 패턴들이 나오잖아요. 실제로 100까지 닿았을 때 이런 구간들 우리가 보면은 아 이거 고점이었구나, 고점이었어 라는 게 충분히 유추가 된다라는 거죠. 고점이었네, 고점이었어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이 고점이 실제로 MACD 아니면 O 같이 보았을 때 자 역대급 OBV 고점에서 그리고 역대급 RSI 고점 그리고 역대급 MACD 고점들을 모두 이렇게 동그라미만 쳐보면은 어떤 패턴들이 나오냐? 다 모두 이런 구간에서 조정들이 나왔던 구간들밖에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여기 이 구간 언제? 25년도 6월 달은 MACD가 고점이었지만 RSI가 고점이었고 뭐 스토캐스틱이 고점이었지만 MACD 기준에서는 저점이었다라는 것을 보면은 지금 반대로 MACD 이 엄청난 과열권대로 들어가 있는데 이 상승이 어디까지 더 가겠냐라는 것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간적인 것도 우리가 한번 봐야 돼요. 자, 기간적으로 실제로 지금 25년도 4월부터 지금 26년도 2월 그럼 3월까지 상승이 나온다고 하면은 거의 뭐 50개 봉 정도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뜨겁게 랠리가 나왔던 적이 자 언제? 23년도 10월부터 24년도 상반기까지 이때 정말 불장이었거든요. 이때는 하루에 매수만 해두면은 하루에 뭐 10%씩 그냥 매수만 해두면 올라가던 시기였어요. 근데 지금이 그런 시장이냐 하면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시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직전에 정말 강세장이었던 이런 구간들을 보더라도 이때 코로나 때 정말 어마어마한 유동성 들어오고 제로금리 나오던 시기에도 고점 맞고 조정은 나왔었단 말이에요. 실제로 전고점 대비해서 21선까지 조정이 나오는 패턴 보이시면은 이때 실제로 전고점 대비해서 18%대, 17%대 조정이 나왔다면 지금 주봉 기준에서 캔들이 21선과 이렇게 이격이 멀어지고 있는데 지금 동일하게 한번 15%만 밀어내면은 이거 XXL 기준에서 몇 프로 밀어내는 거죠? 마이너스 45 밀어낸다는 거예요. 그렇죠. 더 올라갈 수는 있어요. 과열권이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 AMD, 엔비디아, 오라클 모두 단기 반등을 보고 있기 때문에 XXX도 단기적으로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올라간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수점 잡고 400불, 420불, 440불 가자라고 외치고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 XXX 기준으로는 이미 직전 24년도 7월 기준에서 직전 전고점 대비해서도 최소 30% 이상의 상승이 나온 상태인데 이거 XXL 기준에서는 어떤가요? 이제서야 24년도 7월 고점 겨우 도달했어요. 우리가 3배 레버리지를 매수하는 이유는 자 1배 원래 일본 기본 본주보다 수익을 3배 더 내고 싶어서 매수하는 건데 본주는 30% 이상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 나는 이제서야 본전에 왔다라는 것은 잘못된 거죠. 근데 이런 고점 구간에서 XXL 100불 갑니다. 200불 갑니다. 100불 갑니다. 200불 갑니다. 이러고 있으면 실제로 하락이 나왔을 때 아까 저희가 주봉 기준에서 마이너스 45%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으면은 실제로 전고점 대비해서 45%면은 현재가 대비해서 40불, 38불까지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같은 100불이 나오더라도 내가 40불에서 매수점 잡고 100불 보는 거하고 그래서 40불대에서 매수점 잡고 100불까지 수익률 150% 내는 거하고 내가 눌렸다가 이후로 반등 나오면서 잘해야 직전 종고점 대비해서 35% 수익 내는 거하고 어떤 수익을 내고 싶냐라고 하면 당연히 누구나 다 이 153불이라는 거죠.
그러면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이 하락이 나올 때 이 하락을 예측하고 대비하고 하락이 나오니까 매도 타점을 줄 수 있는 그런 시황을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자, 오늘 좀 영상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영상에서 다뤄주는 종목들은 멤버십 통해서 모두 다 같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